기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래 있는 빈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교사용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볼 수 있게. 잠깐만, 몇 쪽이었죠? 15쪽? 아, 좀 더 떼서.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종교적인 것 외에도 개인 삶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려고 여러 공동체가 춤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라는 게 어찌 보면 사실 좀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래서 춤이라는 건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집단이 단결하는 결속력을 줬다. 그리고 이 춤 의식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가 소속감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결속력을 줬다, 단결한다, 소속감이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 자, 세계의 많은 지역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들이 다양한 만큼 많은 종류의 춤이 존재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춤의 종류와 그 사회의 집단, 공동체라고 하면 되겠죠. 공동체의 수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아까 입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까요? 수업 시간 너무 많이 뺏기죠. 그죠? 네. 근데 그거 도움이 되는 거 아니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데 내가 뭐 딴소리 한 것도 아니니까. 이것보다 네. 그게 아니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할 사람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말 조심. 그렇군요.
끝. 쉬는 시간. 다음 거 보자. 9번 35번 흐름이네요. 자, 제가 뭐 하도 자주 얘기해서 이제 지겨울 만한 거. 그러면 3, 4번에서 가까운다. 맨날 얘기한 거죠? 네. 정답 3번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그리고 주제는 보통은 이제 초반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자, 바로 가볼게요. 봅시다. Training and Conditioning for Baseball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컨디셔닝이라는 거는요, 이제 소위 그 운동선수들이 못 만든다고 할 때 쓰는 표현 있죠? 그걸 이제 컨디셔닝, 그러니까 조건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위한 훈련과 컨디셔닝은요, 못 만들기는 뭐에 집중하냐면 발달시키는 거에 집중한답니다. 이제 strength, power, speed, quickness, and flexibility 뭐 이런 거를요. 그래서 여기서 strength와 power가 같이 나왔으니까 power가 진짜 힘이고 strength는 이제 좀 체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속도랑 그리고 이제 신속성, 유연성 뭐 이런 거를 기르는데 집중을 한대요. 어쨌든 뭐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어서 볼게요. 1980년대 이전에 strength training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근력 운동이 될 텐데 그 근력 운동이 was not an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대요. 못 만들기에 있어서. 베이스볼 플레이어를 위한 못 만들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대. 자, 요거를 좀 잘 봐야 돼. 잘 봐봐. 지금 윗내용과 아랫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구를 위한 훈련과 못 만들기는 뭐에 집중한다고? 분명히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거에 집중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대요. 현재 시제로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대요? 옛날에는 스트렝스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야구에서의 근력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근력 운동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좋다예요 일단. 어떻게 알아요?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스트렝스를 발달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은요 전형적인 대조관계로서 지금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 대조관계가 뭐냐면요 old and new라고 생각하면 돼요. old and new.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조관계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조관계. old. 예전에는 어땠다? 예전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도가 떨어졌답니다. 중요하지 않았대요. 옛날에는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어떻다? 중요하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중요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글의 메인이겠죠. 자, 일단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예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그럼 왜 안 중요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view가 나오고 as가 나왔거든요. 이게 view A as B예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라는 건데 요거 잠깐만 필기할게요. 여기다 쓸게. view A as B. 방금 말했다시피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view라는 표현을 바꿔 쓸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보다에 해당하는 C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다니까 consider라든가 regard라든가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조금 모를 만한 표현이 하나 있을 텐데요. count라는 표현이 있어요. count. 우리가 알고 있는 count는 뭐 세다, 중요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을 텐데요. 여기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가자고에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야구를 뭐로 여겼냐면요, 게임, 어떤 경기로 여겼는데 skill and technique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킬과 테크닉의 경기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 세다고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야구라는 거는 기술력이 중요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strength, 근력보다는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니저나 코치들, 그러니까 뭐 그 코치, 감독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또 나왔네요. So A as B 똑같은 거 나왔죠. A를 B로 여기다. 그래서 근력 운동 훈련을요 뭐로 여겼냐면 for bodybuilders. 그래서 보디빌더를 위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베이스볼 선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야구 선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시제가. 그럼 아직도 이 올드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대절을요. 웨이트리프팅이라든가 그리고 building large muscles라든가 이게 다 뭡니까? 다 근력 운동이잖아요. 근력 운동. 한마디로 근력 운동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게끔 유발할 것임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선수들로 하여금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 거고 또 interfere with니까 뭔가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성이라든가 적절한 테크닉 이런 거를 방해하진 않을까, 방해하도록 유발하진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안 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비교적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근력 이제 이 근육이 많이 있으면은 어쨌든 야구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달리는 속도가 느려지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근력 운동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드디어 투데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어떨까? 도가 나왔잖아. 하지만이 나왔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반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뉴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는 뭘 이해하냐면요. The importance of strength training.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라고 나왔잖아.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다시 플러스가 되죠.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have made it part of the game. 그것을 이거 오형식 구조예요. 이렇게입니다. 그것을 경기의 일부로 만들어 오고 있답니다. 즉 근력 운동을 경기의 일부로 만들어 오고 있다. 즉 근력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는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데 그건 안 나왔는데 거꾸로
예전에는 왜 근력 운동이 안 중요한 거였나 야구 선수에게 그 이유는 나왔죠. 유연성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뭐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문장에 근데 이미 답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첫 문장에 근력 운동에 분명히 집중한다는 말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첫 문장만 보고도 이 글의 흐름을 눈치채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면 문제풀이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정답이 3번이라고 했는데 왜 3번이 답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점이 어디서 바뀌냐면요 5번에서 바뀌거든요. 투데이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1번 문장부터 여기 5번 앞문장까지는요 다 올드 얘기예요. 근력 운동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야구에서는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3번 내용을 보자면 Unlike more isolated bodybuilding exercises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더 isolated니까 뭔가 고립되어 있는 보디빌딩 운동과는 달리 athletic exercise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기 종목을 말하는 거겠죠. athletic 그러니까 구기 종목 운동은요 as가 나왔죠. 그러면은 동시에 가능하나 많은 근육 그룹과 기능을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보디빌더랑은 다르게 얘네들은요 많은 머슬 그룹과 펑션, 머슬의 기능 이런 거에 집중해서 훈련을 한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근력 운동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많은 근육 그룹과 펑션을 훈련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잘못된 내용이겠죠. 게다가 시제도 안 맞아요. 시제도 안 맞잖아. 옛날 얘기잖아요. before부터 나왔으니까 1980년대 이전에 하면서 옛날 얘기인데 그럼 계속해서 시제가 과거형으로 가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옛날 얘기로 가고 투데이가 나오면서 이제 시제가 전환된 건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얘네가 뭐가 중요하다. 이쪽에 뭐 이제 무슨 뭐 얘네가 무슨 뭐 근육 집단을 뭐 어떻게 뭐 트레이닝을 한다니 뭐 한다니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련성이 없는 문장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아래 나와 있는 빈 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통념 반박으로 했는데요. 사실 통념 반박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자세하게는 대조군이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1980년대 이전까지는 야구에서 몸 만들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력 운동이랑 그냥 보디빌더를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또 야구 선수들이 큰 근육을 키우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선수들의 신속함, 테크닉 이런 거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야구에서도 중요하고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요? 이게 땅을 박차고 나가는 속도가 이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간단하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 요약 지문인데요. 자 1, 2번에 답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정말 의외의 답이 나온 거죠.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웬만하면 1, 2번이 정답의 확률이 80%라 했거든요. 그 20%가 터진 거예요. 네, 웬만하면 진짜 3, 4번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특히 4, 5번은 안 나와요. 특히 4, 5번은. 근데 이제 4번이 정답으로 나왔죠. 자, 40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요약 지문은 연구 실험류 또는 대조류의 글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중간에 in one study 보이시죠? 한 연구에서 나왔으니까 역시나 연구 실험류의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연구 실험류 나오면은요 어떤 거를 연구하고 실험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가보시죠. 첫 문장. The perception. 자 어떤 인식인데요. Of the same amount of discount on a product. 어떤 제품에 대한 똑같은 양의 할인이랍니다. 똑같은 양의 할인에 대한 인식이 뭐에 따라 다르냐면 관련성에 따라 다르대요. 뭐의? 최초의 가격과의 관련성에 따라 다르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할인 양이래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마우스가 있어.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인을 똑같이 한대. 똑같은 양의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뭐랍니까? 최초의 가격의 관계에 달려 있답니다. 자, 근데 이 문장만 보고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건지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한 연구에서. 자, 가볼게요. 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받았는데 뭘 제시받았냐면요. 어떤 구매하는 상황을 이제 제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이 덩어리가 여기 수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put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계산기를 구매하는 상황이래요. 어떤 계산기냐면 15달러의 가격인 계산기를 구매하는 상황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from the vendor. 이 vendor라는 것 자체가 노점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점상으로부터 뭘 알게 됐냐면 대절을 알게 됐대. 똑같은 제품이 사용 가능하다고요. 어디에서? 다른 스토어에서. 근데 그 스토어가 어디냐면요. 20분 거리로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냐? 프로모셔널 프라이스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할인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달러라는 할인가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68%의 응답자들이 뭐를 결정했냐면요. make their way down to the store. 그 가게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5달러를 아끼려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상황 읽기 전에 잠깐 정리 좀 해봅시다.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금액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인식 차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자, 예시 상황이 지금 첫 번째가 나왔어요. 뭡니까? 15달러짜리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5만큼, 즉 10달러짜리 계산기가 할인되고 있는, 할인 판매되고 있는 거죠. 할인 판매. 5달러를 깎아주는 거고 20분 거리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68%가 얘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걸어가고 5달러 할인 받자. 이렇게 했대요.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상황. In the second condition.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것이 involved buying a jacket for 하면서 125달러 나왔죠. 그러니까 125달러짜리 재킷을 사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응답자들이 were also told. 또한 뭐라고 들었냐면 대절이라고 들었는데 똑같은 제품이 또 이용 가능하대. 또 어떤 스토어에서. 근데 또 20분 거리래요. 조건이 똑같죠? 그리고 120달러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조건이 어떠냐면요 거의 똑같거든요. 두 번째는요 125달러짜리 재킷이에요. 그리고 120달러 재킷이 할인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조건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달러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20분 거리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최초 가격밖에 없어요. 그렇죠? 최초 가격이 15달러냐 125달러냐 이 최초 가격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이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다음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가? This time 이번에는요 겨우 29%만의 사람들만이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더 싼 재킷을 살 거라고. 됐어? 이번에는 20몇 퍼센트, 29%가 선택을 했답니다. 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아니 똑같이 5달러 할인됐고 똑같이 20분 거리인데 위에 거는 68%가 선택했는데 아래 거는 29%가 선택했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안에 나오겠죠.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나오는지 볼게요. Most cases. 자, 두 가지 경우 둘 다 제품은 5달러 더 쌌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요. 그 액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액수는 할인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인되는 액수가요. 가격의 3분의 1이었대요. 그렇죠? 3분의 1을 지금 할인해주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그 가격의
25분의 1이 어때요? 125달러에 25분의 1이 이제 5달러가 되는 거니까 이 5달러만큼 그러니까 똑같은 5달러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결국 이제 이 결과를 통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결국 사람들의 인식 차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주제 부분에서. 그럼 사람들의 인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할인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할인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비율. 할인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몇 퍼센트를 할인해 주느냐. 이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얘들아 3분의 1이면요 33% 할인해 주는 거야. 33%. 그렇죠? 근데 25분의 1이면은 몇 분의 몇이냐? 계산이 안 되네. 4%냐? 4%예요? 4% 할인이야. 4%. 그럼 4%랑 33%면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인율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떤 금액 할인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1+1으로 사는 거랑 그러면은 1,000원 할인 받는 거잖아. 그럼 50% 할인을 받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1,000원 할인해 준대. 그럼 장난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똑같은 액수를 할인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율.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저기 뭐야 내가 거 가갖고 저 무선 충전기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놓는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조만간 한번 가서 좀 컴플레인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What differed in both of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 둘 다에서 달랐던 것. 이것은 뭐냐? 바로 구매의 가격 맥락이었답니다. 구매의 가격 맥락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예요. 할인율. 방금 말했다. 됐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할인 액수,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인 퍼센테이지가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약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정답은 제가 아까 4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when the same amount of discount. 자, 똑같은 양의 할인이 is given 주어질 때요. 구매 상황에서 주어질 때 뭐가요? What the value of the discount? 자, 할인의 빈칸에 대한 가치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블라블라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답니다. 정답이 4번이라 했죠. 여기서 relative랑 perceive가 나왔는데 relative는 뭡니까? 관련된 가치라고 했어요. 관련된 가치. 그러니까 할인과 관련된 가치는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약문이 저는 좀 아쉬워요. 저는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인식 차이는 할인 금액이 아니라 할인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라면 썼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래 있는 빈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반 주제 부분부터. 자, 사람들의 상품 할인액에 대한 인식이 처음 가격, 초기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15달러인 계산기가 10달러로 할인 판매될 때, 그리고 125달러짜리 재킷이 120달러에 할인될 때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서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뭐보다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얘에 좀 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컸다는 거죠. 자, 할인액은 같았는데 계산기의 할인 비율은 3분의 1이고 재킷은 25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이가 무엇이었다? 가격 맥락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고 시간이 벌써 56분이네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과제는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수업 없잖아요. 내신 들어가니까. 알겠죠? 대신 토요일 날은 숙제 안 줄게요. 알겠죠? 토요일 날은 어차피 니네 뭐 단어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내신들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주는 숙제는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 그렇죠? 둘 다 검사를 받으려면. 복습 숙제 16, 18, 20분입니다. 여기 푸시고 그 다음에 뒤에 23, 26, 27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문제 풀고요. 그 빈칸 전부 다 채우기 하시면 되겠고, 좌측 하단에 선지 해석하는 거 있죠?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소재 쓰고 주제문 표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페널티 대상자들은 저한테 검사받도록 할게요.